자, 이번에 볼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시조들을 묶어놓은 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볼 건데, 거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시조들은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물론 그 밑에 주석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설명, 현대어로 풀이되어 있는 거 보기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고 혼자 이제 좀 추론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거구나, 아니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조들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봅시다. 시조가 꽤 한 10개 정도 되나? 꽤 되더라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이 두 개가 이제 우탁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둘 다 어떤 이제 나이 먹음, 늙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백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자, 시조는 뭐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시조의 제목은 춘산의 눈 녹인 바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타이틀을 잡고, 이제 우탁의 춘산의 눈 녹인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고 있는데, 자, 춘산, 봄산이죠. 봄산, 봄춘의 자 매산. 자,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봄이 되면서 겨울에 있었던 눈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이겠지. 봄바람이니까. 그런 바람, 건듯 불고 간디 없다. 간데 없다. 건듯, 뭐 뜻은 모를 수 있지만, 춘산에 눈 녹인 그 바람이 잠깐, 문득, 얼핏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잠깐 불고 사라졌대. 간데 없대. 적은 덧, 잠깐 동안, 적은 덧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잠깐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불리고저, 불게 하고 싶다. 불게 하고 싶다. 뭘 빌려? 이 바람을 빌린다는 얘기겠죠. 춘산을 녹인 이 따뜻한 봄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잠깐 불게 하고 싶대. 이유가 나오겠네요. 세 번째, 귀 밑에, 귀 밑에 해 묵은 서리. 서리, 서리라는 건 뭐 이제 하얀색이잖아. 해 묵은 서리라는 거에 이제 의역적으로 백발이죠. 백발. 나이 먹으면 이제 그 끝에서부터 귀 밑에 이제 구렛나루 이쪽부터 옆머리부터 이제 흰 새치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백발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라고, 이제 그 봄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내 머리에 이런 흰머리, 얼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흰머리를 녹여본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춘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청춘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청춘.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자기가 지금 이미 나이가 먹고 늙었잖아. 뭐 여기 귀 밑에 이제 그 새치도 많이 나죠. 흰머리가 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늙음을 좀 한탄하면서, 그 젊음의 그 상태, 뭐 그 검은 머리 이제 젊음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또 늙음을 한탄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춘산이라고 하는 거나 봄바람 이런 것들이 젊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눈이라고 하는 거와 이 눈이라고 하는 거와 뭐 해묵은 서리 이런 것들이 어떤 늙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소재로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해석할 게 없네요.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뭐 가시, 바늘 뭐 이런 거야. 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이렇게 두 손으로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늙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해석할 게 없겠네요.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이런 늙음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구나. 인간의 한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와 같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늙음에 대한 한탄. 야, 이 늙는 거 세월이라고 하는 거잖아. 늙는 길이라고 해서 세월을 좀 구체적으로 길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시로 막으려고 하고, 백발이라는 것도 물론 늙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늙음을 구체적으로 백발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막대로 막으려 한다, 치려 한다. 하지만 결국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늙음은 막을 수가 없다. 자, 뭐 크게 해석이 어려울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네요.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게 그래서 늙음을 노래하고 있는 늙음의 안타까움, 한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의인법 또는 뭐 대구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우탁의 작품이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이화. 자, 이화. 이건 백꽃이라는 표현입니다. 백꽃. 이화라는 것도 시주나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자, 이화, 백꽃. 백꽃은 이제 봄이죠, 봄. 백꽃이 피는 이제 시기가 봄이기 때문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재. 은하는 은하수. 은하수가 삼경. 자, 이게 이제 1경, 2경, 3경 뭐 이런 식의 시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 정도가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은하수가 때 삼경, 그때 삼경을 알리는 때라고 합니다. 지금 월백. 자, 해석하자면 이 백꽃이 달빛은 은은하게 비추고, 그 다음에 은하수는 삼경을 알리고 있는 그때에 제 일지춘심. 자, 한 나뭇가지에 봄 기운이 이제 어려 있다. 나뭇가지에 어려 있는 봄 기운이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에 어려 있는 그 봄 기운을 자규, 소쩍새입니다. 소쩍새가 어떤 슬픔을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소쩍새가 아랴마는, 소쩍새가 그걸 알까마는, 자, 소쩍새는 그러니까 되게 소쩍소쩍 이렇게 우는 그런 이제 소재 동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봄날의 정서를 얘가 알고 우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런 이제 의역할 수 있는 거고요. 다정, 정이 많은. 자, 다정도 병인 양하여.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 하여. 병인 듯 해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잠 못 이루는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봄날의 밤, 정서를 이제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밤에 자, 백꽃이 피어 있고 달빛을 비추고 은하수가 이제 그 삼경을 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정서를 알고 소쩍새가 우는지는 모르겠다만,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도 내 병인 듯해서,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달밤에 이제 소쩍새가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봄 밤의 어떤 정서를, 애상적 정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 뭐 은하수라든가 또는 또 이화라고 하는 백꽃이라고 하거나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규, 소쩍새.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는 사실 소쩍새는 긍정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이제 우는 소재다 보니까 뭐 어떤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처량함. 그래서 좀 아름다운 봄의 저녁을, 그 달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쓸쓸한 또는 고독한 이런 달밤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늙음에 대한 작품 두 가지와 이제 봄에 대한 정서의 그 애상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작품을 봤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이거는 아마 되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려 마지막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방원,
이방원이라는 사람 모르지 않아요? 조선의 3대 왕이죠. 태종. 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1등 공신으로 같이 개국 공신인데, 그때 이제 그 쓰러져가는 그 고려의 어쨌든 그때는 이제 뭐 이방원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신하였지. 근데 개국 공신 중에 이제 그 행위를 반대했던 정몽주라는 되게 큰 대단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야기하는, 하여가라고 합니다. 회유하는 그런 성격의 작품. 그래서 요거를 들은 정몽주가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요 다음 작품에 나오는데, 자, 우선 요 작품부터 볼까요? 어떤 명분, 뭐 현실의 대립, 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자, 현실적으로 고려는 끝났어. 이제 존목은 이 고려를 없애고 그다음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자라는 거였고, 정몽주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 나라의 신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뭐 번성하게, 융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난 나라를, 그 주군을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명분을 이제 중시했던 사람이거든. 자, 내용에 들어가면,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산들 뭐가 뭐 중요한 게 있겠어. 만수산 드렁측, 이제 칡덩쿨입니다. 칡덩쿨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걸 빗대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얽힌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드렁치기 얽히든 그게 뭐가 어때, 뭐가 중요해. 응? 그것처럼 우리도 이같이 이처럼 그냥 얽혀져 가지고 100년까지 살자, 누리리라. 그냥 그렇게 얽혀서 우리 그냥 한평생 누리자, 우리 이 흐름을 좀 따라가자 라고 하는, 이제 하여가라는, 요거는 이제 뭐 제목은 아니고 이제 일명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이제 선주교라는 그 다리에서 이제 1대1로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지금 이미 이제 대세는 기울었어. 근데 사실 진짜로 이제 완전 기울어진 상태였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몽주가 유일하게 버티고 있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자, 정몽주가 이야기하는 답가입니다. 답가. 일명 단심가라고도 하고요. 자, 이 몸이 죽어. 내가 죽고, 그리고 죽고, 이렇게 해도, 그리고 100번, 100번을 다시 죽어도, 백골, 뼈죠, 뼈. 백골이 진토되어 흙과 먼지 이런 게 되고, 넋이라도 없을지언정, 넋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단심가야. 일편단심이야 가실질이 시랴, 변할 것 같으냐, 없어질 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하는 거야. 여기에 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고려의 마지막 왕, 순종인가요? 누구지? 아무튼 마지막 왕, 어쨌든 뭐 고려를 지칭하는 하여가를 듣고서,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고서 정몽주가 답가로 이야기했다라는 걸로 이제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서 이제 이방원 손에 죽죠. 철퇴를 이제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이제 선주교라는, 피가 이제 흥건했다. 그냥 작은 돌다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조선이 건국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은, 자, 이 몸이 죽었다. 이 몸이 죽어서. 근데 이게 100번 넘게 죽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백골이 진토되어 먼지가 됐대. 뼈가 점점 커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 거죠? 나의 일편단심, 충성을 강조하는.
자, 그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라는 두 작품을 봤고요. 자, 그리고 정서가 좀 부드러워지는 어떤 연인 관계, 어떤 애정. 근데 뭐 애정이 나 너무 사랑하고 좋아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대부분. 자, 되게 유명한 황진이라는, 자, 황진이는 정말 예뻤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예쁘다라고 하는 어떤 기생이나 뭐 장희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과장된 사람들이 많은데 황진이는 정말 이뻤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황진이의 작품을 봅시다. 동지달, 동지 12월 21일인가요? 동짓날이라고 하지. 자, 동지의 기나긴 밤, 밤날이야. 동지가 뭐냐면 밤이 가장 긴 날이지 1년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길겠어 그 밤이. 동짓달에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내요. 그건 잘라내요. 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달의 그 긴 밤을,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야. 한 허리, 이 밤을 하나로 봤을 때 그 허리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싶다. 잘라내서 춘풍, 봄바람이죠.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서리서리 음성 상징어네. 서리서리 거기다가 이불 안에 넣어놨다가 어른님, 정드님 오신 날 밤이 구비구비 펴리라. 또 음성 상징어가 서리서리와 구비구비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정드님이 왔을 때 그 밤에 구비구비 펴서 쓰겠다. 나는 지금 님이 없다. 그리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리워하던 그 님이 오신 그날 밤에 이 긴 밤 허리를 펴가지고 같이 지내고 싶어. 그래서 어떤 본인의 그리움의 마음을 이제 잘 표현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연정가라고 합니다. 그리움, 어떤 사랑, 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말의 어떤 묘미, 서리서리, 구비구비 묘미를 담고 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서리서리 구비구비라는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는 거와,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의 밤이라는 걸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 라는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두 개의 작품도 다 이제 애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움, 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가를 보면, 자, 빨간색으로 쓰면은 안 되지? 황진이가 쓴 거였다면, 자, 요거는, 자, 옆에 보면 홍랑이라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개랑, 뒤에 이름이 비슷비슷하네. 다 기생입니다, 기생.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기생문학이라고도 해. 자, 보통 양반들의 시조를 쓰는데 양반들이 어떤 뭐 그 이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많이 쓰는데 이 기생들은, 예전에 이제 기생들은 뭐 시, 서화 뭐 이런 것도 다 능했기 때문에 악기 연주도 잘하고 뭐 글도 잘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생들이 이제 쓴 이런 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는지 봅시다. 맷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맷버들, 그 버드나무 가지. 맷버들 갈해 걷거. 그러니까 가려서 맷버들 중에 이제 좋은 거를 골라서 꺾은 다음에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거 무슨 표현이죠?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의 손에 보내노라. 도치의 방법이 쓰였죠. 님의 손에다가 이 맷버들을 꺾어가지고 보낸대. 자신은 창 밖에 심어두고 보셔서. 자는 창 밖에 이걸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 꽃, 곧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꽃입니다. 새잎이 나거든. 어? 새잎이 나면 날인가도 너기소서.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사람한테 징표죠, 징표. 그래서 뭐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 대신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니 그냥 우선 창밖에 그냥 냅뒀다가 거기서 꽃이 나면 새 잎이 나면 아 맞아 제가 있었지라고 생각만 해주세요라는 이제 순종적인 어떤 이런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화우 앞에서 이화라는 게 한번 나왔었죠. 백꽃 그죠? 그 다음에 비우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그때의 봄이죠 봄. 그러니까 비처럼 흩뿌린다라는 건 뭐 지금으로 예를 들면 우리 벚꽃 축제 같은 데 가면 벚꽃이 막 정말 심하게 떨어질 땐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때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아 봄에 이별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라는 거죠.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때에 저도 님도 나를 생각할까? 생각하고 계실까? 시간이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이화우라는 거와 추풍낙엽은 계절적 이제 특징을 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우, 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추풍낙엽도 내려가는 하강적 이미지. 이 하강적 이미지를 계속 씀으로써 자기의 외로움을 좀 더 부각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천리. 자, 일이라는 건 이제 거리적 단위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이 천리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실제적인 거리. 님과 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실제적 거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심적 거리가 뭐 바로 옆집에 사는 애랑 사귀었다가 헤어져도 어차피 뭐 천리가 떨어진 사람과 헤어진 거랑 뭐 달라. 똑같이 심적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 그만큼 훨씬 더 그리움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천리가 되는 그 길에 외로운 꿈만 그냥 꾼다. 혼자 오락가락하면서 꾼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그런 거리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님에 대한 슬픔, 이별에 대한 슬픔,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자, 어떤 기생문학 기녀의 시조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작품도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 작품은 이것도 두 개는 기생문학이고요. 요 위에 있는 요 하나는 서경덕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앞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양반들은 이런 걸 안 쓴다고 했지만 쓴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고 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황진이랑 뭐 이렇게 연인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경덕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은 이제 황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설이긴 한데 어쨌든 서경덕이 그래서 저기 이건 지금 얘가 어디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황진이의 어떤 그리움을 잊지 못해가지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좀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서경덕의 작품을 봅시다. 마음이 어린 훈이. 자, 마음이 어린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도 나오는데 어린 백성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의미가 이제 변화된 단어고요. 자 마음이 어리석은 이는 훈이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됐나요? 만중운산.
자, 만중운산. 이게 이제 구름이 이제 첩첩산중으로 이제 쌓였다라는 표현인데,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 많은, 자, 이런 이제 깊은 산골, 깊은 산 속에 어떤 님이 올까 오지 못한다는 얘기지. 어떤 님이,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겹겹이 쌓이고 뭐 되게 험난한 이런 산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겠냐마는 지는 잎,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 그런 소리에 행여나 님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 결론이죠, 결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 찾아올 수 없는 깊은 산중에 있지만 그냥 부는 바람 소리, 지는 입소리 요것 때문에 이제 흠칫흠칫 누가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난 참 되게 어리석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님에 대한 어떤 기다림도 표현하고 있는 거고 행여 긴가노라라는 기다림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외로움을 이야기하고도 있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황진이의 작품을 보면은 자, 내 언제 신 믿음이 없어. 내 언제 믿음이 없어. 님을 속였기에 님을 내가 언제 속였다고 월침삼경에 가을바람에 달이 잠든 월침 달이 잠든 삼경 이제 앞에 여기있던 그 새벽 1시에서 뭐 이때 사이 그러니까 깊은 밤 달이 잠든 깊은 밤에 온 뜻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달도 잠들고 깊은 밤에 그때는 누가 와도 전혀 모를 텐데 그럴 때에도 님이 오시는 소리가 전혀 없다. 뜻이 없다. 님이 오질 않았네. 추풍 가을바람에 디는 잎 떨어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그런 떨어지는 잎 소리에 그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소리에 자기도 누가 왔나? 라고 이제 쳐다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걸 낸들 어찌할까? 낸들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앞에 서경덕의 이야기랑 이제 유사한 부분이 나오죠. 떨어지는 입소리에 흠칫 놀랜다. 그래서 이 서경덕 요 시조의 답가라고도 불리기는 합니다. 서경덕 시조에 대한 화답가라고도 하는데 얘도 누구 왔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는 만중운산에 이렇게 표현한 거를 여기는 이제 월침삼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경덕과 이제 황진이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또 마찬가지로 황진이의 작품인데요. 어저. 자, 감탄사 라는 겁니다. 내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리워할 줄을 몰랐나? 그러니까 이제 뭐 생략된 부분은 후회스럽다 또는 한탄스럽다. 내가 한 일, 내가 그 일을 했어. 근데 그걸 그리워할 줄을 몰랐어?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이시랴 있으라고 했더라면 가겠느냐마는 제 구태여. 내가 구태여 있으라고 하지 않았단 얘기겠지. 있으라고 했으면은 그 님이 떠나지 않았을 건데 구태여 내가 너보고 가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보내고 나서 야 이제 우리 헤어져 라고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몰라노라. 나도 잘 모르겠구나. 자, 요거는 사실 자기의 마음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있어라 라고 했으면은 안 갔을 건데 자존심 뭐 이런 거지. 자존심 때문에 헤어집시다 라고 하놓고선 결국 그리워하는 보내고 그리는 정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후회를 하고 있고 한탄을 하고 있는. 자, 그 작품의 황준이의 또 이제 세 번째 작품을 봤고요. 자, 그리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시조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형시, 일반 시조라면은 자, 여기는 이게 초장 부분이고 자, 요만큼이 중장입니다. 중장.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이라고 해서 중장에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사설 시조를 이제 볼 거고요. 요거랑 요 뒤에 총 4개 사설 시조를 볼 거예요. 자, 사설 시조는 다행인 건 내용은 많지만 다행인 건 이제 한자라기보다는 거의 한글 위주로 써 있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했어?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저녁밥 일찍 먹고서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밖에 나가서 중문을 나가가지고 대문을 나가서 문지방 위에 이렇게 달려 올라가 이마에 이수로 가액. 이수로 가액은 뭐 손오공이 그 손을 이렇게 이제 이마에 대는 거 있잖아. 멀리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수로 가액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마에 댄다. 멀리 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죠. 행동이죠. 자,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누구 오는 사람 있나? 가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니 거머hit들 서 있거늘 거머hit들 자, 거머hit들 자, 거무히트 그러니까 검은색 흰색이 뭔가 서 있는 거야. 저기 뭐가 있는데? 저야 님이로다. 님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자,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지금 엎치락 뒤치락 뭐 연거푸 이런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되게 급하게 이제 뛰쳐나간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천방지방 자, 진대 진땅 마른데 마른 땅 가리지 말고 월렁중창 건너가서 우당탕탕이라는 이제 발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월렁중창 우당탕탕탕 건너가서 정옛말 마음에 있는 말 하려고 하니 하려 하고 견눈을 흘깃 보니 견눈으로 흘깃 쳐다보니 상년 자, 상년이라는 건 이제 지난해 작년입니다. 작년 7월 4흔날 7월 3일날 갈가 벗긴 껍질을 깎아서 벗긴 주출이 3대 3의 줄기 3의 줄기라는 표현인데요. 3의 줄기가 살뜰히도 알뜰하게도 날 속였구나. 이게 이제 반어적 표현이야. 알뜰하게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그러니까 주출이 3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내가 이제 착각한 거죠. 자, 요 모쳐라 요거 이제 사서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모쳐라 여기 관둬라 그만둬라 됐어 뭐 이런 표현입니다. 밤일세 망정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 했구나 우일 번 하게라 자, 남 웃을 뻔 했다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자, 되게 쪽팔릴 뻔했어 라고 이제 그 마지막 종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님이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움직이길래 님인가 해서 막 정신없이 막 체면 안 차리고 뛰어갔더니 그 3의 줄기 3대 주출이 3대가 흔들거리는 거였다. 그래서 진짜 밤이기에 망정이지 누가 봤으면 되게 창피할 뻔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리는 마음을 좀 해학적, 과장적 또는 이제 해학적, 그러니까 이제 웃음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기네요. 하다 보니. 야, 쉬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여간 이상해. 자, 3개 남았으니까 계속 봅시다. 자, 첫 번째 초장을 보면은 어이 못 오던가. 야, 너 왜 못 와? 어찌 못 오던가 라는 표현입니다. 무삼일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는데, 어? 야, 너 왜 못 와? 무슨 일로 못 와? 첫 번째 초장이고요. 너 오는 길 위에,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두지는 이제 뒤주, 사도세자가 이제 갇혔다는 그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응?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그렇게 놓고서 쌍, 배목, 외걸쇠, 용, 거북, 자물쇠, 요거 이제 다 이제 묶는 빗장으로 쓰는 기역자 뭐 이런 외걸쇠, 그리고 그런 자물쇠 이런 걸로 수기는 꽁꽁, 깊이 이렇게 잠갔더냐, 그렇게 잠겨 있냐? 너 어이 그리 안 오던다. 왜 이렇게 안 와? 너 왜 그렇게 안 오는데? 앞에서 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생각이죠, 생각. 너 오는 길이 그렇게 험난해? 지금 너 그런 그 두지 안에, 궤 안에서 그렇게 결박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거야? 한 달이 30날이여니, 한 달 30일이죠. 30일인데 날 보러 올 그 하루가 없냐?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는 거냐? 라고 이제 이야기한 안타까움, 님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독특한 표현법이 쓰였죠. 자, A, B, 그 다음에 B, C, C, D 이런 식의 표현이지. 무슨 말이냐면, 자, 길 위에다가 성을 지었대. 그리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연세법. 연세법의 사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 담, 집, 그 다음에 뒤주, 궤, 그 다음에 뭐 외걸쇠와 자물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거 법을 사용했다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귓돌이. 자,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이쁘다 표현 아니고요. 의미가 변화된 아까 어린처럼 이거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자, 초장이 그렇게 나왔네요. 자, 어인 귀돌이. 자,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요. 여기까지 봅시다. 자,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그리고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그리고 절절, 마디죠. 마디절. 마디마디에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고 있냐라는 거죠. 저 혼자 계속 울어.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단으로 된 창문, 이제 여인이 사는 그런 창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는 거야. 아까 여기에 이제 살뜰히도 한번 나왔었죠. 알뜰히도. 자, 이 사창 안에는 여인이 있겠죠. 그죠?
여웬잠. 여웬잠이라는 건 이제 풋잠이라고 해서 잠깐 든 잠. 이제 막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을 알뜰히도 깨우느냐. 야, 참 잘도 깨우는구나. 사실은